안녕하세요, 에스드입니다. 카메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새로 캠코더를 샀거든요. 미니 캠코더. 그래서 이걸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일하러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그럴 기회가 좀 없었어요. 오늘은 주일 오후 한 5시 넘었는데 아직 해가 떠 있고 전화기 충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사러 왔어요. 와가지고 잠시 촬영해 봅니다. 촬영하는 김에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한국 마켓을 갔다 왔거든요. 지금 한국 마켓이 좀 멀어가지고 제가 아마 한 3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좀 갈 겁니다.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일반 미국 가게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요. 한 2배,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쯤 되면 헉 하는 소리가 납니다. 마음속으로. 제가 토요일마다 오전에 일, 그 다음에 저녁에 일 사이에 중간에 시간이 좀 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오랜만에 한국 마켓에 가서 장을 좀 봐왔는데 가면은 이것저것 막 건지게 되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지 않도록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한국 마켓은 가면 돈은 많이 깨지지만 갔다 오면 먹을 게 많아서 한동안은 행복합니다. 제가 사는 이 샌앤토니오에 큰 마켓이 2개가 있는데 저는 주로 예전부터 다니던 곳을 가는데 계산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높이 서서 내려다보는 거죠. 고객은 줄을 서서 이렇게 계산할 때 제가 한참 동안 텍사스를 떠났다 돌아왔잖아요. 갔다 온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마켓 안에 한국 식당도 들어있고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새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켓이 좀 일찍 문을 닫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음식점도 일찍 문을 닫죠. 그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산 지가 한 약 20년이 돼 가는데 그것도 있고 인터넷에 하지만 그래도 신종어, 젊은이들의 신종어에 대해서 제가 잘 익숙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접하는 기회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젊은 청년들이 아는 그 신종어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인터넷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종어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막 줄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내용이 숨어 있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 사람들 구시대라니까 참 이상한데 씁쓸한데 그러니까 아주 젊은 세대하고 또 옛날 세대들하고 사이에 너무 이렇게 거리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이런 언어적인 문화가 신종 언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정보 홍수 속에 사는 젊은이들이 나이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세대 차이 같은 걸 느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잔소리를 한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 때문인지 그런 가지고 다가오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기네들께 그 앞에서는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아니면 뒤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나이 드신 분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들만의 언어, 비밀 언어 같은 거 그렇게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마켓 갔다가 제가 찾는 물건이 있었는데 제가 찾는 주전자 용량이 안 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위에 박스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이 안 닿아서 이거 사다리로 누가 내려다 줘야 되고 하니까 제가 부탁했거든요. 사람이 왔어요. 남자분이 좀 나이 드시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스타일 하고 계신 분이에요. 한국 분들 중에 개성이 강한 분이 잘 없는데 그분 조금 개성이 있더라고요. 약간 빵모자 쓰고 긴 머리에 좀 무슨 예술가 같은 느낌이 드는 영화 감독 같기도 하고 그 제가 그분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친구가 다가간 적도 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그분이 위에 제가 내려달라는 상자는 용량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열고 이렇게 제대로 안 넣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사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찝찝하더라고요. 문제없는 거다. 누가 제대로 안 넣어서 이런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혹시나 하자가 있나 싶어서 혹시나 다른 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안색이 싹 바뀌면서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로 옆으로 딱 이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아래 위로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제 옆눈으로 봤을 때. 그 제가 황당했어요.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나는 별 생각 없이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선택의 여지를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식으로. 한국을 떠나온 지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에 옛날에 살 때는 물건을 사고 반납하기도 힘들고 물건 구경하고 그냥 나가면 뒤에서 욕하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런 거 그런 거 제가 많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미국에 와서는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쓸데없는데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미국 땅에 안에 있는 한국 마켓이잖아요. 한국적인 사고가 아직 여전히 있는 그런 세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불쾌함이 딱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그러면 또 막 싸우자고 하잖아요. 한국 분들은. 아니 그 서비스 정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엔간하면 내가 살까 하고 다시 봤어요. 그 아저씨 가고 난 뒤에. 근데 그 뚜껑이 잘 안 닫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산인데 그래서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뚜껑이 안 닫힌다 싶어서 그냥 내놨거든요.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전화기 그 충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화기 충전이 안 되면은 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빨리 들어갔다가 이거 식료품 다 내려놓고 냉장고 넣을 거 넣고 다시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유니폼도 안 입고 나온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만 낑낑대고 있을 수 없어. 그냥 제가 박스에 넣지 않고 그냥 그 선반대에 넣어놨어요.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또 뒤에 가서 저를 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 만지작거리고 사가지 않았네. 아니면 또 이거 아예 박스에도 넣지도 않았네 하고 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죠.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국적인 그 부정적인 문화, 서비스 문화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조그만한 거 뭐 손톱깎이나 뭐 귀 후비기 이런 거 같은 거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팔지 않을까. 전화기 충전기 같은 거 주유소 같은 데도 팔고 하기 때문에 그 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키 크고 젊은 여자분이 안 판대요.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게에 있는 동안에 그거를 충전을 해야 되겠다. 직원들 중에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그거 아이폰 그 충전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가게 보는 동안에 이거 충전시켜서 내가 갈 때에 좀 먼데 그 GPS를 쓸 수 있겠다 싶어서 부탁했거든요. 젊은 여자분 말고 나이 드신 분은 항상 친절한 분이 계시는데 제 말을 들어줬어요. 보통은 한국 분들은 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인내심이 좀 부족해요. 열심은 있고 막 그런 건 있는데 좀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 그건 좀 부족함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나 지금 바빠요. 뭐 그 계산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바빠요. 뭐 그까지 해줄 수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받아줬어요. 저 그때 그렇게 바쁘진 않았고 사실 그 젊은 여자분과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계산대 양쪽에 있는데 그 처음에는 젊은 여자분한테 물었잖아요. 충전기를 파느냐?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한테 그러면 제 전화기 충전 좀 시켜주실래요? 이렇게 하는데 아까 내가 안 판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딱 말을 딱 거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다른 거를 물어봤다. 당신한테는 파느냐 물어봤고 이분한테는 안 파는 거 아니까 이걸 충전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개인의 사정인데 이렇게 간섭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조금 좀 예의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딱 대놓고 이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주전자로 인해서 그게 일하는 아저씨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손님의 입장에서 물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싶어서 다른 거 없나요? 물어본 것이었고, 근데 거기에서 딱 아저씨가 받아치니까,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말로서 받아친 건 아니지만 완전히 그 바디랭귀지로 저한테 딱 그렇게
불쾌한 거를 드러냈잖아요. 저를 탁 바로 옆에 있는데 탁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막 눈총을 빡 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무리한 거거든요. 좀 불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젊은 여자분, 그 다음에 남자분 볼일을 보고 모든 물건을 담고 이제는 계산을 하러 계산대에 갔어요. 아까 그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젊은 여자분한테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친절한 아주머니 쪽에는 손님이 계산이 덜 된 상태여서 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젊은 여자분한테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130불 이상을 제가 돈을 썼는데 한국식으로 하면 한 14만 원 정도 돈 썼을 거예요. 아주 큰 돈이죠. 식료품. 그걸로 한 달을 개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봉다리 물건을 쌌어요. 이렇게 계산대가 조금 높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밑에 있고. 계산을 거의 하고 난 뒤에 마무리 단계에서 이 젊은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물건을 내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물건을 내릴게요. 자기가 제 카트에다가 계산 이미 한 거를 담아주겠다 그 말인 줄 알았어요. 알겠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번 더 그 말 하더라고요. 물건을 내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내릴 거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리면 되지 왜 나한테 그 말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내 반응을 기다릴까 싶어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일하시는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들었나 봐요. 그래 와가지고 그분이 막 주섬주섬 담아주더라고요. 그 카운터에서 제 카트로 제 물건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눈치로 그러니까 저보고 내리라는 말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한인 사회에서 이런 문화 충격인 셈인데 세대 차이인 셈인데 한국말인데 제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제가 쫑구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야단을 꾸중을 맞는 느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냐.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이게 바로 신종어를 몰라서 당하는 그 나이 든 사람의 비애인가 싶어서 전 제가 미국 살면서 나이에 대해서 비애감 그런 거 많이 가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에서나 그게 많지. 한국에서는 뭐 외모 굉장히 막 그거 가지고 사람들 깎아내리고 나이 같은 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 무시해요. 막 온대 취급하고 막 그러잖아요. 틀딱이니 뭐니. 잔인한 겁니다, 솔직히. 다 자기들도 나이 들 건데 나중에 나이 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존중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젊음의 패기, 젊음의 에너지 가지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거 자기들은 안 늙을 것처럼 뭔가 쫑구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말에 익숙하지 않아서 반응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제가 막 거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실제적으로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한국에서 인터넷상으로 내리실게요 이런 말은 들은 적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정확한 한국말은 아니라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사람들이 막 불만을 말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차라리 내리실게요 이러면 조금 어느 면에서는 조금 존중하는 말 같잖아요. 높임말. 그래서 대충 알아들 수 있는데 내릴게요 이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있을 때 자기가 내려야 될 때 제가 내릴게요. 이번에 정차할게요. 그 말을 여기서 내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사자는 자기예요, 자기. 1인칭 자기예요. 그럴 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내릴게요. 이러니까 자기가 내리겠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한 거죠.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 내릴 수도 있어요. 조금만 구부리면. 근데 저보고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으니까 저는 그런 신종어를 잘 들을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내릴 건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번씩이나 저한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지나가던 일하시는 직원 한 분이 막 주섬주섬 대신 저를 위해서 담아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황당했던 거는 나는 무례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비춰진 거예요. 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그 말투도 솔직히 납득이 가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뭔가 공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가.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내릴게요. 그 말은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할 때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랬어요.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릴게요. 이러니까 그쪽에서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못 알아듣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듣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말을 받아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톡백인데, 제가 돌보는 한 고객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케어기버가 있는데 이 사람을 최근에 잘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말을 하면 받아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받아친대요, 말마다. 당신이 이거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고 뭔가 안 했으니까 내가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하잖아요. 자그만 일이지만. 70 몇 시간짜리인데 그만 놓쳤어요. 그 입자리를. 그 입 때문에. 제 입장을 잠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말을 내가 못 알아듣다. 그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그러세요. 이거 신종어인데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 정보 교환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마한 한인바닥에서 제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 하면 물뚱물뚱 안 쳐다보고 이렇게 짓다 내릴 거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무거운 살을 가만히 있대 내가 뭐 대신 옮기는 것도 아니고 말을 딱 받아치니까 다른 사람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당신만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보 되는 느낌 있잖아요. 고객을 완전히 멍청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탁 쫑구를 탁 주는 느낌. 마음이 불편했어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먼 거리를 기름값 써가지고 멀리 왔고 다른 가게 갈 수도 있는데 그 가게를 갔잖아요. 그리고 큰 돈을 썼는데 손님 입장이잖아요. 근데 손님에게 쫑구를 준다?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대 차이, 문화 차이, 그 가게에서는 다 알아듣는 거다. 그럼 제가 그런 말도 하려고 하다가 입이 쑥 들어갔어요. 자주 안 와서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몰랐어요. 이 말하기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톡정구를 주는 식으로 딱 그래버리니까 제가 좀 찝찝했어요. 정말 이 집에 와가지고 내가 돈 쓰고 욕을 먹고 가는 느낌. 점심때쯤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제가 떡을 샀는데 가면서 먹으려고 젓가락을 하나 달라고 했어요. 젓가락을 줬는데 젓가락을 챙겼는데 뒤에 가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돌아가서 젓가락 달라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 일 당하고 난 뒤에서 또 뭐라 말할 것 같아서 뒤에서. 그래서 막 찾는데 잘 안 나와요. 그게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가서 젓가락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참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치들 아줌마를 찾는데 아줌마는 없어 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여자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젓가락 못 찾겠다고 하나 더 주시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주면 되는데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필요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뭐야 그게. 못 알아들은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젓가락 줄 수 있냐고. 나 이 사람 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젓가락 달라고요. 이러면서 다 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하나 더 달라고요. 젓가락 하나 더 달라고요. 하고 제 말을 바로 알아들었어. 들었는데 또다시 나한테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정말 작은 일이지만 미묘한 이런 언어적인 자기도 불쾌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음이 안 나왔어요, 진짜.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가 자리를 떴는데, 제가 그 가게에 있었던 시간이 해봤자 1시간 반 정도예요. 그 1시간 반 정도에 그 두 사람, 그 직원이 저에게 불쾌함을 드러냈고, 둘째 쪽 사정을 모르는 틀딱이 되고 꼰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그들의 언어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난 몰랐다. 솔직하게 말한 거였고, 그러면 그랬는가요? 그러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좋게. 뭔가 이렇게 꼬인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투로 사람을
핀잔을 주는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 뭐 모든 걸 좋게 말하려 하고 한쪽으로 막 치우치는 그게 많잖아요. 외국에 살면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국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민권을 가졌지만 미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I'm Korean 그러거든요. 아메리칸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면 한국계 미국인. 근데 저는 보통 사람들한테 나는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과 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모든 것을 좋게 보고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래야 그저 사람이 잘못가지 않지. 근데 여기 있는 한인들 중에는 여전히 사고방식이 막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막 발전해야 되는데 사고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를 대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들 별로 막 이렇게 존중함이 없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중에도 보면 진짜 인품이 덜 돼 있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한인 사회 아직도 우리 동족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는 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인 사회,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한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외롭고 그러면 더 내 식구라 생각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따뜻하게 한마디라도. 근데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꽁하는 게 있거든요. 쉽게 삐지고 또 쉽게 서로에게 찌르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흘러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러니까 가시가 돋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손님한테 팍 찌르고 이렇게 눈치 팍 주고 그동안 좋게 봤던 게 팍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그 일을 겪고 오면서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왜 갑자기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꼰대 취급을 받고 이렇게 틀딱 취급을 받지? 미국 가게에 가면은 아무리 직원들을 많이 줄이고 혼자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다른 직원을 보내주거나 와가지고 그때 실어주고 가거나 아니면 그 스타일을 계산하고 난 뒤에 직접 담아주기도 해요. 뭐 고객 보고 네가 다 담아라 이러지 않아요. 미국 가게는 서비스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한국 마켓은 이상하게 자기들의 계산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안 바쁘면 거기서 한쪽으로 나와가지고 담아주면 돼요. 그거 하는데 뭐 몇 분 걸립니까? 근데 자기네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저한테 맡긴 거잖아요. 고객한테 당신이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고맙게 내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보고 너가 해야 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일인데. 자기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건데 와 당신은 안 하느냐 나는 너한테 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언어 습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상대방을 탁 찔러버리고 자기는 거기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쉽게 좌절시켜요. 말 한마디로 눈빛 하나로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상처를 주고 그 가게를 떠나면서 다시금 세상 마귀가 얼마나 악한지 생각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강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누르고 억압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마음의 삐뚤어짐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고 애후가 바로 세상의 악한 마귀라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죄성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합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